실망시킬 수 없다. 그러고 또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전 직원이 지금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온 걸 쏟아서도 겨우 할까 말까인데 그 에너지를 잃고서 낙담해가지고 패잔병같이 그럼 그 다음 걸 또 이루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노이로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위기의식. 그것 때문에 그저 한 분길에도 어떻게든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한 분기도 실적이 미달하지 않고 해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회사부터 두 번째 회사까지 몇 분기를 거치셨어요? 60분기? 60분기죠. 15년 동안. 그래서 저는 60분기, 60전 60승이다. 네. 저는 매 분기마다 치열한 전쟁을 치루에 쌓았다. 이게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억척스러운 겁니다. 예. 쉬셔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 없어요. 사념이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오직 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종의미를 기도하겠다는 그거. 근데 유종의미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일구어 가는데 직원이 많아지잖아요. 전 세계 69군데 지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커지다 보니까 물론 새로운 경쟁도 들어오지만 이게 개발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처음에 들어가셔서 대기업처럼 돼가는 거군요. 점점 이제 슬로우다 그것까지는 아닌데도 워낙 복잡한 사양의 제품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제품이 늦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알력이 생겨요. 영업하는 사람하고 엔지니어고 영업은 야 너네들이 물건을 갖다가 해준다고 해서 미리 팔아놨는데 왜 물건이 안 나와. 그럼 전 중재해야 돼서 샀습니까? 그러지 점점 힘들다. 좀 쉬고 싶다. 네. 그러는데 또 구원투수가 나타난 거죠. 알 같은 회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는 처음부터 우리 제품을 갖다가 자기 힘을 팔아서 팔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와가지고 우리 회사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까 같이 못 이기는 척 팔았어요. 못 이기는 척 팔았다. 두 번. 두 번째 회사 투자자들은 그럼 몇 배로 다시 하면 100배. 100배. 네.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회사의 투자자들은 25배, 두 번째는 100배. 투자자들은 참 좋긴 좋은 건데 또 일각에서는 그 매각을 이렇게 두 번 하실 때 그 매각에 대한 좀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키워놓고 아니죠. 매각하는 이런 건 없으셨어요? 미국에는 뭐 그런 게 흔히 있는 일이고 M&A라는 게 늘상 일어나는 거고 회사가 나빠서 하는 건 아니라 회사가 잘 되는 회사가 M&A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유정임이라는 게 투자자들, 직원들 정말 아주 다들 결혼하고 장가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집 사고 백만장자가 제가 보기엔 몇백 명이 그 회사에서 그래서 좋은 일 하셨군요. 두 번의 성공.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본금도 이제 넉넉해지셨을 거고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습니다. 왜 또 한 번 안 하느냐. 자식한테 또 물려주면서. 그렇죠. 근데 세 번째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더 하더라도 내가 두 번째 했던 그러한 성장을 갖다 이뤄낸다는 거는 더 훨씬 이래서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때문에 또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가능성도 정말 희박하게인데다가 너무 저는 15년 동안 너무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는 목적이면 두 번에서 세 번 한다고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또 돈도 많이 벌었는데 돈이 의미가 없어져요. 더 이상은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처음에 제가 첫 번에서 두 번 했을 때는 너무 젊고 너무 후회 막급한 첫 번에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후회 막급하니까 재도전을 한 거죠. 꼭 돈을만을 위해서 그건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목적이 두 번째 성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다 드렸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었다. 네. 그렇죠. 가난이 나의 성공을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은 어느 정도셨어요? 그때 뭐, 제 세금정이라 그러면은, 네. 거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네. 그, 북한산 뒤에 있는, 네. 그때 뭐, 그냥 과수원에 네. 큰 개울이로. 그러니까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정말 가까운 아주 시골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네.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네. 새빵살이. 네. 예.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이제 나중에 났지만 6 식구가 한 방에서. 네. 네. 또 거기서 또 그 어머님이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은 쪽상에다가 네. 초롱불 놓고 하려면 또 순진하게 그냥 공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금정 학교에서 조그만 학교에서 개천에 용이 나가지고 이제 경북중학교 들어간 얘기. 네. 그때 이제 그 경북중학교를 가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 했군요.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진짜 이 식량이 그쵸. 세끼 네. 해결하는 것도 참 힘들 때니까. 그래서 이제 교복을 장만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누님이 숙명대학교가 되는 누님이 하나 있고 숙명고등학교 되는 누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이거 교복을 갖다 하나 줄여서. 여학생 교복을. 그렇죠. 근데 이게 여학생 색깔이 좀 달랐어요. 왜냐면 경복 까만색이었는데 이건 네. 짙은 그 곤색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정말 줄여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죠? 네. 근데 뭐, 네. 다른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요. 물론 도시락 그거 소풍 같은 데 가면 막 도시락 보면은 뭐, 계란 하나 싸가기 힘들고 뭐 이런 게 추억도 나긴 하지만. 네. 그 시절에 많이들 그렇게 어렵게 사셨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네, 하세요. 네, 네. 부모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공한 남들과는 다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네. 보면 어떤 부모님이셨을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또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나? 어떤 부모님이셨어요? 참 두 분이 보면은 정말 착하셨어요. 예. 정이 많으셨고. 네. 불쌍한 사람 보면은 항상 돕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하게 무슨 네. 뭐 그런 저에게 무슨 그런 것보다도 네. 그런 이제 마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심성을 제가 타고나지 않았나. 어떻게 제가 좀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착하고 여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 맞죠? 표정이 푸근하세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한국에 이제 돌아오셔서 영구 귀국 3년, 4년 다 돼갔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제 도와주시는 일, 장학사업. 장학사업은 워낙 꾸준히 해오셨고, 네, 북한 그렇죠. 돕기도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젊어서 버는 돈은 내 돈이고, 나이 들어서는 쓰는 돈이 내 돈이다. 네.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런 걸 늘 고민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이 귀하게 쓰이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 이름 스스로 할수 세워가지고 있도록. 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네. 저는 그런 하드웨어는 왜냐하면 이런 소프트웨어에 얼마든지 그 돈이 크게 쓸 곳이 너무 많거든요. 네. 전 사람을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 돈이 아니면은 평생 대학을 갈 수 없는 애들, 포기할 수 없는 애들을 찾아서 대학을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졸업해서 취업하게 만들면 그 개인이 변하고 네. 집안이 변합니다. 그렇죠. 네. 한 사람만 성공을 해도. 주변이 변한다. 그렇죠. 상대방의 어떤 인생에서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를 보라보라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스티브 김 선생님 오늘 모신다 그랬더니 스티브 김 장학생 2기라는 분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랬어요? 예, 제가 이걸 뭘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네네. 이렇게 긴 편지인데. 네네. 네,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저는 스티브 김 장학생 2기
정선욱입니다. 그러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여기 왔구나. 네. 그러면서 뭐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 여름 보라원에서 있었던 장학생 캠프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서 노래 불렀었대요. 예, 네, 고2 여학생입니다. 주신 장학금으로 제가 밝은 미래를 향한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통해서 영국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하고 올해 9월 월드비전 국제개발팀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꿈을 향해서 나갈 기회를 주신 선생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네. 그 장학금을 받고 미래의 꿈을 키우셨군요. 월드비전에서 일하세요? 네. 네, 결국 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전 선생님께서는 제게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장학생이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그곳에서 들었던 선생님의 강연이 저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주셨고요. 또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선생님의 장학금 덕분으로 열심히 노력하였고 지금은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남을 돕는 그런 일을 계속 해 나가실 건가요? 네. 제 삶을 걸고 제 열정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선생님께서 또 사회에서 받은 그런 것들을 환원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떠세요? 직접 보시니까. 뭐 많이 장학생이 많이 보지만은 또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더군다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직접 와가지고 참 너무 이뻐. 빌 게이츠 부유한 집안이야.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저 힘든 일을 이뤘다. 스티브 김은 이러이러하다. 벤치마킹 한다고 할까?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한국의 빌 게이츠다 이렇게 비유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비유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뭐 사실은 제가 이제 한창 성공했을 때 그렇게 미국의 신문에 한번 아시아의 빌 게이츠다 이렇게 이제 통한 게 있었는데 저는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저 나름대로 뭐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옛날에 자일렌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것이 아시아의 빌 게이츠였다. 근데 이제 제가 강연하면 그렇습니다. 나보다 크게 성공한 사람 많어.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정말 인종차별받고 우리가 너무 못 살 때 거기 가가지고 맨손으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의 성공을 이뤘다. 그죠? 빌 게이츠 부유한 집안이야. 부모님이 컴퓨터 랩에 해가지고 그걸 하게 해줬어. 어떻게 보면 저 힘든 일을 이뤘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비교도 안 되죠. 또 저는 IT에 성공했고 또 사업가로 사회사업가로 변신해서 또 비슷한 행보를 걷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봐달라, 좋게 봐달라.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귀인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세요? 글쎄 이제 뭐 존경하는 분 하면 저는 뭐 정주영 회장 같은 분. 하지만 사실은 뭐 여기 와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깊이 알고 이런 분들 참 별로 없었습니다. 없고. 근데 요새 제가 이제 건양대학교라고 거기 이제 제가 우리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김희수 총장님이라고 그분을 갖다가 뵙게 됐어요. 논산에서 양촌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양대학교를 설립하시고, 또 건양 중고등학교 설립하시고, 대전에다가 이제 병원을 설립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역 발전, 교육에 열정이 많은 분인데, 근데 난 그분같이 많은 열정, 큰 열정,
지금 84세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새벽 5시면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학교를 돌면서 이분은 만보길차고 다니니까 네. 하루 종일 학생들에게 어떤 더 좋은 교육을 환경을 만들어줄까 해가지고 열정을 부리세요. 야, 나도 정말 저 연세 때, 나이 때 저런 열정 가지고 내가 일을 쏟아면서 할 수 있는, 저게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을 뵈면은 참 그 삶을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스티브 김은 이러이러하다. 어떻게 영원히 인정받고 싶으세요? 글쎄, 이제 뭐 스티브 킴 하면은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억에 남고 정말 그 좀 벤치마킹 한다고 할까?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뭐 더 이상 보람이 없겠죠. 이미 롤 모델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정말 도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시고 롤 모델로 이미 계신데 롤 모델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시네요. 많은 분들한테 롤 모델로 이미 기억됐고 또 앞으로도 더 확실한 롤 모델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행보도 저에게 그렇게 멋지게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